두 번째 위법성 인식 봅시다. 이쪽 자리가 좀 중요해요. 중요한데 뭐 다 어려운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책임 파트에서 두 번째를 보십니다. 위법성의 인식이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 자체는요. 아까 말했지만 위법성은 행동 자체가 위반된다 이 말이고 이 친구가 위반되는 걸 알면서 했다는 것이야. 이것 때문에 책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범죄를 검토할 때요. 이게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 실제적으로 보면 살인죄를 저질렀다 또는 강도를 저질렀다. 그럼 다 나쁜 죄 다 알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크게 문제는 안 삼지만 실제 위반되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바람에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면 위법성 인식이 뭐냐? 첫 번째로 요 개념을 아셔야 돼. 이 개념이 시험 문제인데 이거 뭐 대단한 단어 아닙니다, 여러분. 자, 볼게요. 우리가 이제 첫 수한테 또 물어볼게요. 롯데 상품권 본 적 있지? 롯데 상품권. 그러면 10만 원짜리가 있는데 자네가 사고 싶은 물건이 20만 원이라 모자라잖아, 그지? 그래서 1자를 2자로 똑같이 바꿔서 백화점 간 거야. 일단은 똑같이 바꾸는 그 행동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러면 법에 걸릴 것 같냐? 오케이. 자, 해서는 안 된다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법에 걸리는지 어떤 죄인지 알겠냐? 모르겠지. 자, 분명히 어떤 법인지는 몰라. 근데 해서는 안 되는 걸 알고 있어. 됐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면 어떤 죄인지 압니다. 어떤 죄지? 오케이. 정확하게 알죠? 잘 들었죠? 전문가예요, 전문가. 우리가 이제 상품권을 유가증권이라고 부르잖아요. 부르고 안에 금액을 바꾸는 걸 변조죄라 불러요. 그럼 유가증권 변조죄인데 우리가 행동할 때 이 행동이 정확하게 어떤 법에 걸리는지 알아야만 위법성 인식이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실제 저 친구는 무죄입니다. 그죠? 이 친구는 유죄고.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일반인들은 법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법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위법성 인식이 있다. 그런 말씀 안 된다고. 일반적으로 이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걸 의식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하게 된다면 비난받아 마땅하지. 따라서 위법성 인식은 거창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이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 되는 것이야. 그래서 알면 되는 거지 정확한 법 지식까지 알아야 되는 건 아니라. 여기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법성 인식입니다. 됐죠? 일단 먼저 1차적인 개념부터 잡고 이런 가보겠습니다. 178페이지 보시면 책에요. 미 로마자 1번 위법성 인식의 어휘가 있잖아요. 그죠? 어휘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위법성의 인식 또는 다른 말로 불법 인식이라는데 자신의 행위가 법 질서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행위자의 인식입니다. 위법성 인식이 있어야 자신의 행위가 법 질서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죄를 결의한 행위자에 대해서 비난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우리 위법성 인식은 책임 비난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검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건 복습하시고 로마자 2번에서는 다 버리시고요. 중간에 판례 하나 있죠. 이 판례만 체크하시면 돼요. 이 판례 시험 지문입니다. 자, 보세요. 첫 문장 보시면 범죄 성립에 위법성 인식이 필요하다 하잖아요. 그죠? 그 뒤가 핵심인데 범죄 사실 자 어렵게 썼는데 내가 한 행동이야. 아까 말한 대로 상품권 금액 바꿨죠. 이게 범죄 사실이야. 이 행동이 사회 정의와 조리에 어긋나는 걸 인식하면 족하다 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럼 사회 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 참 말이 어렵습니다. 쉽게 바꿔볼까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인식하면 족합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뒤는 오답이죠. 구체적인 해당 법 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건 아니다. 여기까지. 왜? 일반인은 법 몰라요. 됐죠?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됐지?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럼 오른쪽에 3번에 위법성 인식의 정도입니다. 이런 분명히 위법성 인식이 있어야 유죄가 되는 건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인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뭡니까? 보세요. 연애가 남편을 죽일 때는요, 그 행동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겠지. 이제 우리가 그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언급 안 하는 것이지, 실제 몰랐던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법성 인식은 중요합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일단 인식해야 되는데요. 요 단어를 보시면 이건 시험 문제는 아니고 이 단어를 좀 알아두셔야 나중에 위전착에서 풀립니다. 우선 첫째 줄 잡으시면 확정적 인식. 그건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인다는 범죄는 누구나 확실히 나쁘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건 확정적 인식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이건 당연하고요.
두 번째 줄 미필적 인식, 이 단어 익숙해져야 돼요. 미필적 인식은 가능성이죠. 위반될 것 같은데 이 말이에요. 그 위반될 것 같은데 가능성이거든. 그러면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위반될 것 같으면 하면 안 돼요. 그것도 인식에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행동해버렸다. 걸립니다. 인식에. 예컨대 이런 거죠. 여러분 미필적 인식 같은 경우는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발생해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법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한 개입니다. 사실 살인죄라든가 절도죄, 강도죄는 누가 봐도 범죄가 되는 걸 알잖아요. 그건 우리가 검토할 필요 없어요. 그건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확정 인식인데 우리가 만약에 미숫가루를 제조했습니다. 그러면 전통 음식이기 때문에 이걸 유원지에서 사람들에게 시원하게 팔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통 음식이니까 국가 허락 안 받고 팔아도 안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 보면 대중을 상대로 팔기 때문에 이거 허락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도 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애매모호하잖아. 이럴 때 우리가 언급되는 게 미필적 인식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조금이라도 이거 그래도 음식인데 잘못하면 식중독 걸릴 수 있고 등등등 이거 허락받고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무조건 하면 안 돼요. 그게 미필적 인식이라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보시면 현실적 인식이 있죠. 이거는요 머릿속에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현실적 인식. 우리가 살인 같은 경우는 아예 행동하면서 이게 잘못된다는 걸 다 알고 하잖아요. 알고 한다 이게 현실적 인식이야. 그건 당연한 거란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뒤에 잠재적 인식입니다. 잠재적 인식은 예로서 뭐 격정범 이랬는데요. 쉽게 말하면 욱하는 범죄죠. 욱하는 범죄. 여보세요. 내가 이 행동할 때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의식을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잘못된 건 다 알 수는 있어요. 그것도 인식을 넣어야 되는데 이런 거죠. 그 자네가 고속도로 차 몰아본 적 있나? 그럼 고속도로 차를 몰 때 갑자기 자네 앞으로 누가 칼치기로 확 들어온 경우 경험한 적 있나? 열받나 안 받나? 열받는다 말이죠. 열받으면 니도 보복하고 싶은 생각 드나 안 드나? 들지. 그래서 니도 보복한 적 있나? 있잖아. 나 늘 하는데. 그러면 얘가 확 돌았으면 이 새끼 뭐야? 나도 보복하고 싶은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럼 바짝 뒤에부터가 상나치 올려버리고 차 바짝 붙여버리고 심지어는 깜빡이 안 틀고 확 들어가 버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수 충분히 있겠지. 그럼 그 순간에 네가 욱하는 감정을 풀려고 한 거 맞나? 맞지? 그때 그것이 위반이라는 의식을 하나? 안 한단 말. 감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위반 의식을 전혀 안 한다고. 내 감정을 풀어야 되겠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행동할 때는 위반된다 의식을 못 하고 있다.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잘못된 걸 아나 모르나? 알지? 이게 잠재적 인식이에요. 이게 욱하는 범죄, 요즘 욱하는 범죄 많잖아요. 이게 전부 다 걸립니다. 이게. 잠재적 인식, 이게 욱하는 범죄. 아시겠죠? 됐습니다. 자, 그럼 이 단어 아셨고, 그 밑에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집이 있죠. 이게 이제 위전착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이거는 세모 일단 쳐놓으시고, 나중에 위전착 할 때 할 겁니다. 됐고, 넘기시고. 이건 해야 되겠죠, 결국은. 182페이지, 요거 이제 위법성 인식을 배우는 첫 번째 요소가 법률의 착오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복습해 볼까요? 우리가 체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범죄를 검토할 때는 구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위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책을 검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법상 착오는 총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구성요건 착오다. 들어봤죠? 사실의 착오. 또 하나는 금지 착오. 들어봤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자리가 금지 착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든 적이 있어요. 내가 총을 쏠 때 나는 뭐 노른 줄 알았지 또는 바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람이었더라. 그거는 순수한 사건의 문제야. 사건의 문제. 행위. 맞죠? 그쪽에서 벌어지는 착오는 여기서 발생하는 착오입니다. 맞죠?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의 착오였다. 또는 구성요건 착오였다. 주소가 이쪽이라 순수한 행위. 그런데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했지 허락 없이. 그런데 그게 건축법에 걸린 것이야. 그 검사가 물어보길 당신이 허락 없이 발코니 확장했는가? 순수하게 내가 한 행동 물어본다고. 내가 한 거 맞는데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 그 오는 맞다는 것이야. 맞죠? 그럼 발코니 확장했으니까 법에 걸렸겠지. 위반 맞아요. 맞죠? 그 검사가 말하기를 당신 위반인데 왜 했냐고. 이런 이야기잖아. 그랬더니 이 정도도 허락받고 해야 됩니까? 나 그거 몰랐다. 위반되는지 몰랐다라고 해버린다고. 그럼 그 자리가 실상은 이쪽 자리와 관련해서 착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위반은 맞지만 자기는 위반이 아니라고 나는 착각했다. 이 말이란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이게 바로 금지착오라는 이야기거든. 그럼 이 금지착오의 주소는 여기서 검토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객관적으로 위반되었으면 위반된 겁니다. 위반된 건 맞는데 단지 나는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잖아.
그럼 이 자리에서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야. 그럼 이거 통과시켜야 된다고. 그러면 이쪽 자리밖에 더 있겠냐고. 그죠? 그럼 책임 파트에서 검사고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 그럼 책임 파트 내용이 쫙 있는데 그럼 어느 파트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책임 능력, 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단 말이죠. 그건 뭐냐? 실제는 위반이지만 나는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얘기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잖아요. 위법성 인식이 없다는 것이야. 따라서 위법성 인식이라는 이 단어는 곧 금지착오와 직결되는 자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쪽에 벌어지는 게 금지착오라는 거죠. 완전히 세팅을 시켜버려야 된다고. 아시겠죠? 여러분이 세팅하라 했죠. 무조건 세팅을 잘 하시라고. 이쪽에서 벌어지는 게 구승요건 착오 맞습니까? 그럼 구승요건 착오 벌어지면 바로 이꼴 세팅, 고의, 탈락, 과실, 검토, 세팅 됐습니까? 근데 금지착오는 이쪽 파트입니다. 맞죠? 금지착오는 한마디로 뭐냐? 위법성 인식과 관계되는 파트, 세팅. 무조건 세팅하셔야 돼요. 됐지?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는 금지착오를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했던 건 잠시 용어를 좀 반복해 보면 보세요. 우리가 먼저 앞에서 사실의 착오 또는 구승요건 착오를 배웠습니다. 이제 구승요건 착오 요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는 자리가 금지의 착오라. 이제 금지의 착오란 말을 많이 쓰지만 우리 법에서는 법률의 착오를 했으니까 같은 단어야. 법률의 착오다. 또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저번에 한번 들어봤던 위법성의 착오다. 같은 말이야. 됐죠? 이 주소가 위치가 다른 건 아시겠죠? 다시 한번 더 확인하면 이쪽 자리는 구승요건과 관련해서 언급되는 자리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이쪽에서는 금지착오는 사실은 이것과 관련은 되지만 이 착각은 책임 파트에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체계를 확실하게 가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요 무조건 머리에 박으셔야 돼요. 안 헷갈리면 형법적으로 이 착오가 두 개 있는데 이 착오가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착오라는 것은 객관과 주관이 있지 않습니까? 즉 발생과 인식이 있단 말이죠. 무조건 발생 자리는 무조건 범죄가 됩니다. 발생 자리가 범죄가 아니면 착오는 의미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범죄였기 때문에 국가는 얘를 처벌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 친구는 진작 몰랐다. 이게 착오가 의미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사실의 착오에서는 인식이 있고 이게 이제 주관이잖아. 그지? 주관이고 발생 이게 객관이죠. 복습해 볼까요? 실제로는 사람이 뒤진 겁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여기서 표현을 이렇게 쓰지. 이 표현 중요하단 말이야. 이 표현을 잘 봐야 되는 게 이 표현이 여기냐 억수 중요하다고. 결론 달라지기 때문에 범죄 사건이 터졌다는 것이야. 그런데 행위자는 진작 자기는 바이라 봤기 때문에 자기는 범죄 사실이 생기지 않는다고 봤다. 이게 사실의 착오의 정통 개념 맞죠? 맞지? 객관이 범죄 현상이 터졌다. 이게 사실의 착오의 핵심이라고. 그죠? 기억나시죠? 근데 요 두 개가 바뀔 수가 있다 했어요. 그러면 객관은 범죄 사실이 아닌 것이라 바이였다는 것이야. 근데 행위자는 이게 범죄가 된다 봤죠. 자기는 A라 보고 들어갔다는 것이야. 그래서 이 자리는 OX가 바뀐 자리 맞죠. 요게 정통의 착오라. 항상 착오는 객관에 범죄된다고. 정통의 착오인데 얘는 바뀐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뭐라 불렀냐. 반전된이라 불렀어. 그죠? 반전된 구승요건 착오 또는 반전된 사실의 착오라고 불렀습니다. 맞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이제는 위치가 이쪽입니다. 금지착오입니다. 금지착오도 이제 인식과 그다음에 발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보세요.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금지착오는 여기서는 이제 사실의 문제는 아니죠. 사실은 통과한 거야. 통과하고 위반된다 안 된다 착각이라. 그러면 객관적으로 이거 위반 맞다. 금지되는 거 맞다는 이야기야. 위반 맞다. 결과적으로 이 자리가 걸려야 된다고 무조건. 됐죠? 그래서 분명히 위반 맞다. 위반 맞는데 자기는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야. 자기는 금지가 안 된다. 또는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소위 말해서 금지착오, 법률의 착오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법률의 착오라 부르면 되겠죠? 법대로 가면 이게 법률의 착오다. 금지착오 내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정문 반대현상이 벌어질 수 있겠죠? 객관적으로 위반이 아니죠. 여러분 동성애 떠올려 보세요. 동성애는 했지만 위반이 아니잖아요. 아예 범죄가 안 되죠. 그래서
안 돼. 소위 말해서 아예 처음부터 법에 걸릴 게 없어요. 맞습니까? 근데 자기는 위반된다 생각한 거죠. 따라서 자기 머릿속에는 금지가 된다고 생각한 거죠. 위반이다라고 조심조심 하고 있더라 이 말이야. 객관적으로 얘는 범죄가 안 되는 걸 된다 생각했죠. 그러면 이것도 왼쪽과 대비하면 앞뒤가 바뀐 거 맞습니까? 이것도 똑같아. 반전된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반전된 용어를 쓰고 이거는 반전된 법률의 착오 또는 금지 착오라 부르면 되겠죠. 그 반전된 법률의 착오 또는 금지 착오 이런 용어를 쓰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주소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억수로 좋아합니다. 표현을.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용어 자체가 중요한데 이 반전된 보세요. 반전된 사실의 착오를 우리가 다른 말로 어떤 사례로 봤느냐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불능미수예요. 맞습니까? 이 불능미수를 반전된 사실의 착오, 구속요건 착오라 불렀어요. 맞죠? 그럼 이것도 반전된 법률의 착오, 금지 착오는 뭐라 부르느냐? 전혀 범죄가 안 되는 걸 자기 혼자서 된다고 난리를 치는 거죠.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 해서 이 용어를 우리는 환각범이라 불러요. 환각범.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 해서 이걸 환각범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가 시험 지문이에요. 알겠어요? 불능미수 용어 자체가 시험 지문이에요. 먼저 베이스를 잘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법률의 착오 들어갑니다. 이 법률의 착오는 일단은 위반은 맞죠. 위반은 맞기 때문에 국가는 얘를 처벌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를 비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친구는 진짜 위반한 걸 몰랐다는 것이야. 몰랐기 때문에 대놓고 나쁜 새끼네 이러기도 그렇다는 것이야.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야. 만약에 우리 살인죄를 저질러 놓고 나는 위반되는지 몰랐다. 그거는 거짓말 새끼고 그거는 말 안 되는 소리고 얘 진짜 몰랐다는 것이죠. 미숫가루를 허락 안 받고 팔아도 괜찮다 나는 생각했다. 이런 얘기라. 대놓고 나쁜 새끼는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법도요. 법도 법률의 착오 발생하면요. 바로 대놓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처벌하기엔 너무나 이 친구가 좀 나쁜 사람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이걸 반드시 검토해 주겠다고 국가가 혜택을 준다고. 대놓고 나쁜 놈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충분히 네가 착오할 만했었네 이럴 수 있잖아요. 누구든 착오했겠네. 그러면 비록 위반됐다 하더라도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봐주겠다. 처벌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그래서 처벌하지 않는다. 요래 가는 것이고 뭐 논리적으로 뭐 책임이 날아가고 하겠죠. 그런데 네가 이게 애매모호했다면 네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국가한테 물어봤어야지. 왜 네 마음대로 판단하냐고. 그거는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이야. 이런 식으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이 안 된다. 그것 또한 네 탓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책임져라는 것이요. 이럴 때는 처벌을 하겠다. 이런 논리야. 그래서 법률의 착오가 된 순간부터는 바로 처벌하지 않고 이걸 따진다는 게 억수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가 사건이 워낙 많이 터지거든. 그래서 이쪽에서는 무조건 판례가 시험 문제입니다. 판례가 엄청나요, 엄청. 그래서 판례 잘 보셔야 되겠고, 요 용어 정리 잘 하시고, 아시겠어요? 잘 하시고. 그런데 출제가 뭘 노리냐? 여러분은 법률의 착오가 되면 반드시 착오의 정당한 이유를 검토하게 돼 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 착안해가지고요. 여기다가 또 뒤통수를 떼는 것이야. 다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아예 죄가 안 되지 않아요? 안 되는데 착오의 정당한 이유 검토할까요? 그런 헛소리 하면 안 된다고. 아예 죄가 안 되는데 뭘 착오의 정당한 이유를 검토하냐고. 당연한 이야기 맞아. 여기에 꽂히 있다 보면 여기도 착오의 정당 여부에 따라서 처벌하다. 그런 헛소리 하면 안 된다고.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이 자리는. 아시겠어요? 됐지? 자, 그러면 이제 1차적인 설명 끝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착오의 정당 이유 이 자리를 철저하게 보셔야 돼요. 판례가 엄청나다고 이게. 엄청난데 암기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암기 안 된다고 무조건. 시킨 대로 가면 암기 없이 편하게 갈 것이고 시킨 대로 안 가면 미치고 돌아봅니다. 판례가 워낙 많단 말이에요 이게. 최근에는 이쪽 파트를 좀 많이 자중했었는데 원래부터 내는 파트입니다. 그럼 1차적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우선 1차적인 설명부터 갑니다. 182페이지 보시면 위에 법이 있죠. 자, 법 보세요. 법률의 착오라는 제목 아래에 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해서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오인의 정당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 됐죠? 이게 바로 법률의 착오에 정당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는 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서 꼴 건 없고요. 그러니까 여백에 하나 적자면 갑니다. 형법에는 법률의 착오를 해결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형법에는 법률의 착오를 해결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두고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사실의 착오도 해결하는 규정이 있는 건 아시죠? 다 있습니다. 그 자체가 시험 지문이라. 자, 그러면 밑에 어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생소하니까 읽어보셔야 돼. 잘 봐. 법률의 착오란 행위자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 되겠습니까? 따라서 전문용어로 써볼까요? 구오라. 그래서 구오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래서 칼로스가 보다시피 구성요건적 사실의 인식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구성요건 착오는 없어요.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행위가 금지되어 있지 아니하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했다 이 말이거든. 그 말은 객관적으로 위반은 맞아. 위오라. 아시겠어요? 위온데 위 맞죠? 온데 자기는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럼 여기서 위법성 파트에서 검토할 수 없다는 것이라. 그래서 끝에 보시면 이걸 위법성의 착오 또는 금지 착오를 하죠. 요걸 딱 잡고 하나 쓰겠다 이 말이에요. 책임의 위법성 인식과 관련된 주소를 정확하게 가셔야지. 책임의 위법성 인식과 관련된.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밑에 구별 개념이 있습니다. 내용 보지 마시고요. 박스 있죠? 박스 보세요. 금방 다 했던 거야. 특히 이름 둘째 칸에 보시면 환각범 있죠? 여기서 착오의 정당 이유 검토하면 안 돼요. 이거 조심하라고. 어차피 무죄라 그 자리는. 착오의 정당 이유 검토하면 안 돼요. 기초 철저하게 물어본다고 기초를. 됐죠? 그 다음 내려갑니다. 밑에 로마 지번에 법률의 착오의 유형을 볼 건데요. 일단 보기 전에 먼저 넘기세요. 한 장 넘기시면 185페이지 로마자 4번 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형법 16조 해석 갈 겁니다. 강권은 정당유가 있다 없다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게 관건입니다. 그 설명인데 한번 읽어보죠. 형법 16조는 법률의 착오에 대해 자기 행위가 법에 의해서 제거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정당유가 있는 데는 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정당유가 있다 없다 이게 관건이야 판단하는 게. 그럼 책은 참 어렵게 써놔서 행위자에게 착오의 회피 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착오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표현해도 어렵습니다. 쉽게 바꾸면 착오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야. 이해하면 돼요. 착오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착오할 수밖에 없었다 그 판단할 때는요. 뒤에 보면 과실이죠. 과실. 내가 실수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내가 실수한 것도 정당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그건 과실이 있다 없다도 정당유 판단의 하나의 기준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예시.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게 관련판의 기억이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니은이 시험 나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확실한 상황에서는 이게 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살인에 대해서 저 같은 거 안다. 왜 착각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이게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애매모호한 상황이면 여러분은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미숫가루를 그냥 제조해서 생산할 게 아니고요. 애매모호하면 관공서에 물어봐야죠. 해도 되는지. 이렇게 노력을 하라는 이야기야. 노력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아이 괜찮겠지. 절대 안 맞습니다. 법이 그렇게 허술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뭔가를 알려고 노력 좀 한다면은 나름대로 정당유 인정하겠다는 논리야. 이 판례가 시험 나왔는데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앞부분은 기출된 적이 있어요. 앞부분은 기출됐는데 사실은 내려면 뒷부분을 내야 된다. 뒷부분이 더 중요하다 했다. 왜? 뒷부분이 꼴기 있거든. 앞부분은 사실 꼴기 없어요. 그래서 뒷부분이 더 중요하다. 평상시 강조했거든. 요번 시험 뒷부분 냈어요. 당연히 뒷부분 낼 수밖에 없어요. 꼴자리가 있으니까. 그러면 앞부분은 편하게 들으시라고. 아시겠어요? 자, 앞부분 가봅니다. 기출인데 16조에서 말하는 정당유 판단할 때는요. 행위자에게 자기의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서 심사숙고했는지 외우지 말라고. 조회는 물어보는 거지. 조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 하지 못한 결과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라. 끊으시라. 이게 딱히 꼴 게 어디 있어요. 아주 평이한 문장이지.
그러나 뒷부분은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노력의 정도 어디까지 해야 되냐 말이거든. 그 노력의 정도를 판단할 때는 개념 판례는 단어 한 개 한 개 다 중요하다 했어요. 우습게 보지 말라고 단에서 탁탁 꼬아버린다고. 첫째, 구체적인 행위 정황 고려해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가요 검토할 때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은 무조건 고려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둘째, 행위자 개인의 인식 능력을 고려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거는 장난치는 자리입니다. 행위자 개인의 인식 능력 고려해야 됩니다. 이거는 책임 파트입니다. 책임 파트이기 때문에 행위자가 어떤 상태인지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위자 개인의 인식 능력 고려해야 됩니다. 셋째로 행위자가 속한 사회 집단 가장 많이 그런 자리인데 이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도 한단 말이죠. 단어가 어렵습니다. 풀면은 뭐냐? 변호사냐 일반인이냐 이 말이죠. 아무래도 변호사는 법이 지식이 많겠죠. 그거랑 일반인 법칙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걸 고려해서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자 속한 사회 집단도 분명히 고려해야 됩니다. 이거 낼 때 1번은 고려하고 1번은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단어들 정확하게 아시고 가야 됩니다. 그럼 밑에 이제 우리가 판례 볼 건데요. 이거 판례 볼 때 제가 요령 하나 잡아놨어요. 노트 한번 보시죠. 지금 제가 시킨 대로 안 하면 아웃이야 이거. 시킨 대로 가면 판례가 공짜가 될 것이고 시킨 대로 안 하면 아웃이야. 우선적으로요. 만약에 이것이 애매모호했다. 애매모호했으면 무조건 철칙이 있습니다. 딱 두 가지라. 개인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건 철칙이라. 절대 개인이 마음대로 해석하면 무조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개인이 절대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건 무조건 안 돼요. 정단유가. 둘째로 그럼 궁금하면 물어봐야 되겠지. 물어보더라도 개인에게 물어보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두 가지는 기본 베이스로 깔아야 돼요. 절대 개인에게 물어보면 안 돼요. 걔도 국가는 아니니까. 됐죠? 그런 전제 하에서 갑니다. 그러면 박스 속에 공무원에게 물어봤잖아요. 그럼 우리가 공무원에게 물어봤다면 당연히 공무원 답변 믿어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공무원에게 물어봤다 딱 말티놓으면 99% 정답률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99% 정답률가 있다 했으면 내 같으면 안 봅니다 그냥. 공무원한테 물어봤는데 거의 다 있는데 그걸 미쳤다고 보냐고. 맞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에게 물어봐도 정답률가 없는 게 있거든. 그게 예배입니다. 내 같으면 그걸 꼽겠네 당연히. 맞습니까? 그러면 오해할 말고 들으세요. 공무원에게 물어봤음에도 정답률 인정하는 판례 몇 개밖에 없거든. 그걸 딱 추리면 된다고. 추리는데 읽을 때 막연히 읽지 말고요. 이래 생각하시라고. 공무원은 분명히 정확하게 답변해 준 거야. 해줬는데 이 민원인이 받아들일 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판례 읽을 때 느낌을 잘못 받아들였구나 이래 생각하면 된다고. 아시겠어요? 그런 느낌으로 읽으라고. 나중에는 키워드만 팡팡 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 둘째로 그 밑에 우리가 애매모호해서 변리사에게 물어봤죠. 변리사나 변호사한테 물어봤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변리사나 변호인은 법조인 맞아. 법 전문가죠. 그런데 이 사건들이 대체로 변호사한테 찾아갈 때요. 상담 수준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은 그냥 짧게 10분 상담하는데 뭘 제대로 파악되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있고 둘째 변호사나 변리사는 국가기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개인이에요. 따라서 똑같은 사건이라도 변호사마다 생각이 다른 건 아시죠? 따라서 일생하시죠. 변호사, 변리사도 결국은 개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변호사, 변리사 놓으면요 99% 정답률가 없습니다. 됐죠? 그러면 예외 있어 없어요? 예외 있죠? 그 예외 각각 한 개씩 있습니다. 그것만 머리에 박아보면 끝입니다. 나머지는 무조건 정답률가 없어요. 이 예외는 변호사가 아주 전문적으로 상담에 그친 게 아니고 아주 면밀하게 법적 지식을 동원해서 판단했던 사건이에요. 그런 느낌 가지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또 오른쪽 보시면 개인에게 묻는 거 절대 안 되죠. 100%예요. 그 다음에 법규나 판례를 개인이 해석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 맞습니까? 100%야. 안 돼요. 그 다음에 관례적이었다, 의례적이었다. 그건 법률이 아니지 않습니까? 100%입니다. 그 다음 면허가 없으면 어려행위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100%입니다. 이런 걸 토대로 이제 판례를 읽으면 쉬울 것이다. 갑니다. 자, 책 봅니다. 판례 엄청 많거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먼저 봅시다. 사건 보면 지금 정답률을 인정한 판례잖아요. 첫 번째 얘가 일단 사건 터진 게 부대 안에서 기름을 저장한 거야. 이거 법에 걸린 겁니다. 그럼 이 병사가 함부로 한 게 아니죠. 누구한테 물어봤냐? 부대장의 허가를 받은 거죠. 믿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 부대장 그 초급 관리자 아닙니까? 맞죠? 공무원 아니겠어요, 그죠? 괜찮다 이야기.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요. 끝에 양귀비 있죠. 여러분 양귀비는 마약식물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마약식물이긴 하지만 양귀비는 우리가 수목원 같은 데 보면 있어요. 관상용으로 키우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학교 교단에 양귀비를 심어도 되는가, 이게 문제됐던 거야. 이게 관상용으로 심기도 하기 때문에 100% 나쁘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장이 의심이 들어서 노력했잖아요. 물었잖아요. 도교육위원회. 요즘 말하면 교육청이라. 거기서는 괜찮다 답변 준 거잖아요. 그럼 믿어야 되는 거 맞아? 믿어야죠. 맞죠? 국가기관이니까. 그 얘기야. 또 보시면 3번에 보시면 중간에 미숫가루 제조했죠. 자, 미숫가루도 이게 전통 음식이다 보니까 애매모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했지. 물었잖아요. 서울시에. 그럼 서울시 답변을 믿고 간 거 맞아? 정단료가 있는 것이야. 지나시겠죠? 그 다음에 또 그럼 다음 페이지 나오는 판례 마찬가지입니다. 4번도 서울시에 물어봤고 했죠. 그거 보시면 되고요. 5번에 보시면요. 우리가 관할 공무원과 변호사까지 나왔으니 이거는 거의 정단료가 있다 보시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관할 공무원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만 탁 튀어나온단 말이죠. 분명히 하겠죠. 변호사나 변호사 튀어나오면 99% 정단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예외입니다. 딱 한 개입니다. 그럼 사건 익히라고. 그때 기업 사채 사건하고 딱 가시라고. 아시겠어요? 유일하게 한 개입니다. 그 다음에 뭐 밑에 여러분들 6번도 7번도 다 읽힐 걸로 보고요. 다 보기는 그렇고 10번 보세요. 변리사 판례도 99% 정단료 없다고 했죠. 요게 예외입니다. 바로 발가락 삽입후 5개 양말 사건으로 끝내시라. 그럼 무조건 암기하고 끝내야 돼요. 요거는 면밀히 검토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변리사 이 사건 딱히 사건을 이렇게 돼요. 됐죠. 하나 더 보면 밑에 살과자입니다. 여러분 살과자는 뻥 튀기는 거잖아요. 그죠? 애매모호하잖아. 물었잖아. 구청에다가.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 밑에 이제 차후에 정단료 부정한 케이스인데요. 1번 보시면 첫 문장 끝에 다 보는 거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했다. 잘 보세요.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지. 정단료 없어요. 그거 당연히. 맞죠? 뻔한 거야 그게. 2번은요. 물어보라 말합니다. 뻔한 내용인데 뭘 물어봐요. 이거는 책에서 보시면 되겠고 의미가 있는 게 5번입니다. 부동산 중개업협회에 물어본 거예요. 그럼 보세요. 부동산 중개업협회가 국가기관이면 100% 정단료가 있어요. 착각하면 안 돼. 그래서 시험 잘 낸단 말이에요. 이게. 부동산 중개업협회는 개인 단체입니다. 중개사가 국가가 아니잖아요. 개인입니다. 개인이기 때문에 정단료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죠. 공무원에게 물어보면 정단료가 다 있다 했죠. 없는 게 있지. 그게 바로 뭐냐. 6번입니다. 7번입니다. 그리고 9번입니다. 요 세 가지 머리에 박아버야 돼요. 내가 읽을 때 뭐라고? 분명히 잘못 받아들였다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탐정업이 허락 대상 인가 아닌가 물어봤는데 공무원이 답변하기를 허락 대상 아니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얘가 뭐랬냐면 허락 없이 금지되는 사생활 조사까지 해버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공무원이 답변해 줄 때 경찰도 함부로 사생활 조사 못합니다. 그럼 이것까지도 하라. 이 취지로 이야기했겠어요? 그거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얘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정단료가 없습니다. 일명 탐정업 사건 이렇게 하면 돼요. 사건 못 바꿉니다. 그 다음에 밑에 유선비도 방송도 보세요. 최 신부 장관에게 물어봤으니까 정단료 있다 생각 안 하겠냐고. 역시 잘못 받아들인 겁니다. 이올 때 유선비도 방송 허가 대상이다 안 하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방송국이 허락이 필요 없다 그 말이 되겠어요? 잘못 받아들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또 오른쪽 보시면 건축업 면 없이 시공할 수 없는 건축공사를 감독관청의 주선으로 대했다. 생각해봐라. 감독관청이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이 똘개입니까? 건축업을 넘기는데 면 없이 넘긴다 말이 되겠어요 그거?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얘기는 안 했겠죠. 얘는 잘못 받아들인 것이지. 그 건축업 면허대 사건을 끝내라고. 아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밑에 몇 개 더 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또 13번 한번 보시면요. 첫 문장 끝에 내가 묻긴 물었죠. 근데 직접적인 자료가 되지 않는 환경부 질의 훼손이라. 환경부 답변이면 말 건데요. 내가 물은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인데. 되겠습니까? 직접적인 자료가 되지 않는 일 했잖아요. 그걸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되겠냐고. 안 되는 것이지. 또 14번도 법규 해석. 내 마음대로 한 거죠. 안 된다니까. 안 되고. 15번도 관례상 이런 거 안 된다 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8번 보시면은 이 사람 의사 아닙니다, 여러분. 국가가 체육 종목으로 인정한 사회체육지도사 자격증입니다. 의사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척추 교정했다. 이 말 아니겠어요? 어떻게 정단료 인정할 거예요, 이걸?
맞죠? 그런 것이고. 그러면 1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22번 보겠습니다. 둘째 줄 무슨 설비에 납품처 적어 놓습니까? 물어봤죠. 얘한테. 개인입니다. 맞죠? 안 된다고. 그 다음 맨 밑에 특허권자에게 물어봤죠. 개인입니다.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대체로 암기 없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앞으로 오시고. 이제는 학문적 부분 들어갑니다. 조심하셔야 돼. 여러분 학설이 아니더라도 기초 개념을 용어를 앞으로 정말 많이 물어볼 거로 봅니다. 철저히 가시라고. 우선적으로 맨 밑에 보시면 법률의 차고에 태양 나옵니까? 나오죠. 태양이란 말은 유형입니다. 유형. 아시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밑에 직접적 차고가 필요 없습니다. 단어 정리 똑바로 들어가시라고. 오른쪽에 법률의 부지. 먼저 단어 설명 들어가야 됩니다. 법률의 부지란 이 단어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 법률의 부지는 한마디로 뭐냐? 법이 있는 것조차 몰랐다는 것이에요. 얘 보세요. 얘 분명히 예로 가지고 엮을 수 있어요. 단어 연결하시라 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뭐라냐면 간통이 허용된 나라에서 온 외국인이 간통 규정이 있는 줄 모르고 간통했다는 것이에요. 됐죠? 우리나라 있다고 간주합시다. 자, 그럼 보세요. 자꾸 뜬구름 잡듯이 가면은 절대 책이 안 써요. 우리가 간통이라는 것은 가정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하면 간통입니다. 그러면 간통죄가 위반된다 안 된다 하려면은 먼저 이 사람이 간통했는가부터 파악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먼저 물어보잖아. 검사가. 당신 이 사람 배우자 있는 거 알아서 몰라서 물어본다고. 그럼 알았다 하겠지. 그럼 당신은 몇월 며칠 날 뭐 모텔에서 성관계 했습니까?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아, 사라니까 했는데요. 그거부터 잡아야 될 거 아니냐고. 맞습니까? 그게 구오란 이야기야. 둘째로 간통이 법이 있다 본다면 위반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런 다음에 검사가 또 물어보지. 당신 이거 왜 했냐고.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하는 소리가 대한민국에 간통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한다니까. 그게 법률의 부지예요.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법률의 부지 사건이야. 그럼 법률의 부지 사건도 법률의 차고에 들어가는가 이 말이야. 그런 판단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판단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이에는 실차이 납니다. 분명히. 자, 봅시다. 1차적으로 위반 맞아 맞아요? 맞습니까? 얘는 아예 법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위반이라 생각했어요? 못 했어요? 못 했으니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아 맞아요? 법률의 착오라고. 됐어요? 그 다음 넘기세요. 분명히 앞으로 용어 세팅합니다. 두고 보라고. 다음 페이지. 효력의 착오 있죠? 사건 보라고 사건. 간통죄 규정이 위헌 모여라고 생각한 거예요. 얘가. 그러면 실제 위헌 모여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구호는 맞죠? 위헌 모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위반이다 이 말이지. 위반인데 자기는 위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생각했다. 맞습니까? 그게 효력의 착오란 이야기야. 느낌 뭡니까? 짝짓기 시킨다고 짝짓기 용어를. 그럼 봅시다. 위반 맞아 안 맞아요? 맞죠? 자기는 위헌이라 생각했으니 위반이 안 된다 생각 맞아 맞아? 법률의 착오라. 맞습니까? 그 다음 3번 잘 보세요. 국립대학 교수입니다. 이거 상식인데 자네 국립대학 교수 공무원 이가 아니가? 공무원입니다. 그런 상식 없는 친구 많아. 국립대학교는 국가기관이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국립대학 교수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의인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뇌물죄는 법이 공무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법이. 그럼 이 공무원 단어 속에 지방직 공무원 들어가겠죠? 국가직 공무원 들어가겠죠?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국립대 교수도 들어가는가 이야기야. 그게 포습의 문제입니다. 포습. 됐죠? 자기는 안 들어간다 생각한 거잖아. 그게 바로 포습의 차오라. 자, 봅니다. 체계를 자꾸 연습하라고. 이 사람이 돈을 먹었다는 게 먼저 확인돼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요? 그럼 검사가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당신 충남대학교 법대 교수 맞습니까? 맞다 하잖아요. 출판업자로부터 당신이 돈을 먹었습니까? 당신 먹은 거 맞네. 9.5 맞습니까? 전제가 돼야 될 거 아니냐고. 둘째, 국립대 교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돈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위반, 뇌물 맞습니까? 그 다음에 왜 먹었어? 물어본다니까. 공무원 속에 국립대 교수는 안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위반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포섭의 착오란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법률의 착오. 맞죠? 그 다음 밑에 간접적 착오 단어 필요 없어요 하는 것들. 뜬금없이 밑에 위법성 조각 사유 튀어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헷갈릴 순간 아웃이야.
위법성 조각 사유 요렇게 해버리면 이쪽이야. 요쪽이라고 맞죠? 객관적 정당화가 있는가 주관적 정당화가 있는가 그 문제입니다. 다 갖추면 위탈락 이 말이죠. 한 개라도 없으면 위오입니다. 그게 위법성 조각 사유 판단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뭡니까? 위법성 조각 사유가 분명히 없습니다. 잘 보시라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없단 말은 이 행동은 위반 맞아 맞아요. 위반 맞죠? 자기는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는 위반이라 생각 못했다는 이야기야. 맞습니까? 그게 위법성 조각 사유의 존재에 관한 착각이라고. 그럼 분명히 위법성 조각 사유 현실적으로 없으니까 객관적으로 위반 맞아 맞아요. 맞죠? 그런데 자기는 있다고 생각했다니까. 그럼 자기는 위반이라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지. 우리가 여기서는 검토하는 거는 객관적으로 검토한다는 거, 객관적 정당화가 있었는가, 주관적 이성의 그 사람을 갖고 있었는가, 그것만 딱 액면가를 보고 조각 아니면 다 끝내버린다고. 아시겠어요? 요거는 착각인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얘 한번 보시라고. 마누라가요, 아무리 첫날 만날 바람 피워도 남편이 마누라 때리면 됩니까? 때리면 안 된다 아닙니까? 이혼하면 되지. 당연한 거 맞아 마세요. 맞죠? 그런데 이 마누라가요, 한날은 뭡니까? 초미니 스커트를 입고 밤 8시에 나가네. 남편이 이상하잖아. 마누라 어디가? 아, 오늘 간만에 10년 만에 동창회 모임이 있는데 그래도 화려하게 나가야 안 되겠나? 자기야 이란단 말이에요. 남편 별로 기분 안 좋아요. 초미니로 왜 나갑니까? 그럼 갔다 와라. 너무 늦지 말고. 자기 오늘 좀 늦을 건데 한 새벽 2시경 들어올 거다. 술 좀 먹고 근데 이해해라. 알았다 갔다 와. 하겠지. 그래 보냈는데 늦게 들어왔어요. 그 다음날 또 지 새끼 잡아먹냐 입을 벌기치라고 떠나가는 거야. 마누라 어디가? 오늘은 또 친구가 간만에 찾아왔네. 갔다 와. 또 술 처먹고 들어왔어요. 두 분은 이해했어요. 세 번째 또 나가네. 어디가? 했더니 오늘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네 거기 좀 가봐야 될 것 같아. 미안하다 이란단 말이야. 그런데 옷이 왜 그래? 아, 다들 오는 자리니까 화려하게 입어야 되겠어. 입으면 왜 벌게? 아, 그래도 좀 추하게 보면 안 되잖아. 갔다 와 씨발 한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일단 느낌이. 살제 또 나가는 거야. 또 나간다 하는 거야. 네가 남편이라. 마누라 이야기 좀 하자. 하겠나 안 하겠나? 하겠지. 이미 마누라는 바람난 상태라. 나가야 되는데 남자가 남편이 잡네. 약속은 기다리고 있고. 마음이 쫓길 거 아니겠어? 좀 기다려. 이야기 좀 하자니까 이따가 쫓기는 거. 다음에 이야기하자. 갔다 와서 이야기하자. 네 받아들이겠나? 나중에 이야기하자면 받아들이겠나? 마누라 좀 네 이상한데 앉아봐. 여자는 나가야 되는데 자꾸 앉아봐 이러니까 여자가 돌아볼 거 아닙니까? 바람난 상태에서. 내가 내 발로 나가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고? 도나 안 도나? 돌아봅니다. 이 씨발년 때려본다고 이거. 미친년이 하면서 때려본단 말이에요. 그럼 때릴 때는 얘가 왜 때리느냐? 얘가 분명히 바람난 것 같다는 거죠. 여기서 멈추게 해야 가정을 지킬 것 같아요. 그래서 마누라를 때린 것이야. 그게 바로 정당하다 본 거야. 이게 징계권이야. 아시겠어요? 자, 봅시다. 첫째, 검사가 물어보겠죠. 당신이 와이프 쳤어요? 물어볼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 때리는데요. 아, 당신 때문에 맞네? 상해, 폭행, 구호입니다. 맞죠? 둘째, 정당방위 아무도 없잖아요. 때리면 되는데 위반이야. 맞죠? 당신 위반인데 왜 때리냐고 마누라를. 얘가 바람난 것 같아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때려서라도 잡아두는 것이 나는 정당하다 봤습니다. 그게 징계권 있다 봤다 이야기야. 그래서 나는 위반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뭐 잘못됐어요 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정당하다 안 하다 착각이라고. 아시겠어요? 그게 존재에 관한 착각입니다.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영역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그 밑에 위법성 조각 사유 한계에 관한 착각입니다. 한계란 의미는 뭐냐? 예 보세요. 우리가 누구든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구든 현행범을 체포했으면 형사법이 어떻게 나옵니까? 수사기관에 적시 보내라고. 근데 이 친구는 오해했지. 48시간 동안 가뒀다 보내도 된다 생각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친구는 사인의 현행범 체포란 자체를 모르진 않습니다. 위하고 달라요. 알고는 있어. 그렇지만 적시란 단어를 오해했지. 48시간까지 가능하다 본 거야. 한계의 문제라. 됐죠? 자 봅시다. 검사가 물어보겠죠. 당신이 이 친구 잡았습니까? 잡았습니다. 얘 도둑놈이니까. 그럼 당신이 24시간 동안 가두었습니까? 네 가두었어요. 맞죠? 당신 한 거 맞네? 구호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당신 이거 잡았으면 빨리 보내야지 왜 가두냐고 당신 위반인데 이란단 말이에요. 하니까 하는 말, 그거 48세까지 괜찮지 않았어요? 이질한다니까. 그게 한계가 난 차고라. 자기는 48세까지 괜찮다 봤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한계가 난 차고요. 맞습니까? 따라서 보세요. 위반 맞아 안 맞아요? 맞죠?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했지. 법률착오 맞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3번 하이라이트입니다. 똑바로 가시라고. 하이라이트라고. 여러분 앞에서 우리 위전착 들어봤죠? 중국집 배단호를 강도로 오인하고 친 겁니다. 옆집 청년을 도둑으로 오인하고 쳤다고 이게. 맞습니까? 지금부터 잘 들었어요. 일단은 보세요.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당신이 이 사람 쳤습니까? 잘 보라고. 당신이 이 사람 쳤습니까? 내가 쳤어요. 구오라. 왜 쳤냐고 한단 말이에요. 일단은 도둑이면 치도 돼. 맞잖아요. 아닌 것이야. 위반이야. 맞습니까? 왜 쳤냐고. 나는 도둑이라 생각하고 쳤습니다. 그래서 정당방위 한다고 쳤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못됐다 생각 안 했습니다. 이 말이야. 맞습니까? 그래 놓고 보면 위전착도 위반 맞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률의 착오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이거. 법률의 착오는요, 똑바로 들으세요. 법률의 착오는 이게 바로 위전착이야. 하이라이트라고. 이 느낌을 못 받으면 아웃이야. 못 받으면 아웃이라고. 당장 위의 사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이 친구를 누구를 쳤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몇 시간 동안 가뒀고 보낸 거 다 알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행동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내가 어떤 상황에서 맞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지금 위에 사례 보고 있다고. 위에 사례 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 지금 내가 한 행동을 이야기한다고 지금. 맞습니까? 내가 위반 여부가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이 사람 현행범인가 알아. 48시간 동안 가던 것도 알고 했단 말이다. 하나 분명히. 맞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나는. 맞습니까? 내가 국립대 교수인 줄 알아. 출판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도 알고 했어. 정확하게 알고 있어. 정확하게. 맞습니까? 그래서 하는지 분명히 얘는 압니다. 맞습니까? 단지 위반되는지 몰랐을 뿐이야. 맞습니까? 위반되는지 몰랐을 뿐이죠. 위반 여부에 대해서 얘가 착각했다. 그게 위의 사례입니다. 맞습니까? 맨 밑에 3번은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알았습니까? 맨 밑에 사례가 내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지금. 나는 도둑인 줄 알았지. 알고 보니 도둑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상황을 똑바로 알았습니까? 몰랐지. 맞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나는 어떤 상황에서 행동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니까, 지금. 맞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니까. 맞습니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몰란 거예요. 제대로 인식을 못했다니까, 지금 이 상황이. 맞습니까? 인식을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래서 나는 위반이 아니라고 착각했다. 맞습니까? 아니라고 착각은 맞습니까? 느낌 다른 거 아시겠어요? 법률의 착오는, 금지 착오는 절대 착각 없습니다. 이 자리는. 절대 착각 없다고.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유부남이야. 알고 했다고 간통. 맞습니까? 맞죠? 또
내가 국립특혜 준지 알고 있어. 정확하게 알고 있어. 또 마누라를 때린 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48시간도 가던 거 정확하게 알고 있다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하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단지 오로지 여기만 착각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바로 법률의 착오입니다. 되겠어요? 그게 바로 법률의 착오라고. 그게 바로 금지 착오라고 집 이게. 되겠습니까? 얘는 사실 이걸 무시하고 위반인 걸 몰랐다 해가지고 이걸 앞에 우리 전통적으로 이걸 금지 착오라 하고 있지만 헛소리라. 이걸 옛날에는 이것도 결국은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했겠지. 했으니까 이 문장에 초점 맞춰서 이걸 금지 착오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법률 착오라고. 옛날에는 이것도 법률 착오 맞지 왜 아니냐고 결국은 자기는 정당방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반 안 된다고 착각했겠지. 웃기는 소리. 이게 왜 법률의 착오입니까? 법률의 착오가 아니라고. 이거는 요 상황 자체에 대해서 착각한 거 맞아요. 도둑이 아님에도 도둑이라 착각한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위반이 안 된다. 이 문제잖아 지금. 맞습니까? 요 상황에 대해서 착각한 거 맞아요. 맞죠? 잘 보라고. 억수 중요하다고 이게. 일단은 당신이 이 사람 쳤습니까? 물어봤어요. 친구는 맞아. 맞지? 구성요건 착오 아닙니다. 맞습니까? 구성요건 착오 아니라고 이거. 맞죠? 둘째, 그럼 금지착오냐? 금지착오 되려면은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고. 그렇지만 위반이다 아니다 가야 된다고.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겠습니까? 즉 사람을 친 거는 맞는데 이 사람이 도둑이다 아니다 이 상황을 착각한 거예요. 맞습니까? 금지착오 안 된다고 이거. 맞죠? 그럼 금지착오로 안 가면 뭐 할 거냐 이 말이야. 우리가 착오는 형법상이 두 개밖에 없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독특한 착오란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 만들죠. 제3의 착오라고 한다고. 제3의 착오. 아시겠어요? 이걸 제3의 착오라고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제3의 착오로 봐야 된다 하고 오늘날 결론 오는 것이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용어 설명이 중요하댔잖아요. 어느 게 맞겠습니까? 여기로 봐야 됩니까? 여기로 봐야 됩니까? 어디로 갈까요? 제3의 착오로 가야 된다. 이게 오늘 결론이라고. 논리가 맞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가 있고 위가 있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체계 잘 잡으라고. 체계 중요하니까. 이쪽과 관련 착각이 무슨 착오라? 무슨 착오? 맞습니까? 이거와 관련된 착오 있죠? 위반 여부 착오. 위반된다 안 된다. 위반이 된다 안 된다. 위반 여부에 대한 착오. 맞습니까? 그게 무슨 착오? 위반 여부의 착오 뭡니까? 뭐라고? 법률 착오. 검찰 맞습니까? 위반 여부라 했잖아. 위반 여부. 그렇죠. 이 자는 어디서 검토한다? 여기서 검토합니다. 아시겠어요? 금지착오는 여기라고. 맞아요? 맞습니까? 여기서 이 상황, 이것도 사건이야, 사건 이거. 여러분 정당방위 상황이다 아니다. 그건 사건이라니까 사건이고. 여기가 행위잖아요, 행위. 도둑이니까 쳤다고 사건이잖아요, 그거. 단지 도둑이니까 쳤다니까 정당방위 되는 것이야. 도둑이 아니고 그냥 쳤다 하면 그는 바로 범죄야, 범죄. 그러니까 도둑이다 아니다는 이 상황은 이쪽 파트란 말이에요. 이쪽 파트. 맞아요. 맞죠? 여기까지 사건이단 말이에요. 전부 다. 단지 범죄로 끝날 것이냐 위법성이 조각될 것이냐 그 문제라고. 위전착은 어디 있느냐. 요 자체에서 착각이 벌어진 거예요. 이 상황. 아시겠어요? 요 상황에 대해서 착각이 벌어진 거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소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닌 것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제3의 착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주소 아시겠어요? 정확하게 아시라고. 그러니까 도둑이다 아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도둑이다 아니다. 이 상황에 대한 착각이라. 이해되겠습니까? 됐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 나중에 위전착 할 때 헛소리하면 안 돼요. 지금 위전착 때문에 내가 미리 이야기해 준 거야 지금. 느낌 잘 받으시라고. 되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착각이 아니잖아요. 도둑이다 아니다. 그것도 사건이야 사건. 도둑이다 아니다. 그럼 도둑이다 아니라서 위법성을 조각시키냐 안 시키냐 그 상황이라고. 그 상황에 대해 착각한 거라고 지금 이게. 느낌 아시겠어요? 됐죠. 잘 잡아라고 느낌을. 그 다음에 앞으로 법률의 부지 갑니다. 법률의 부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할 수밖에 없느냐? 법률의 부지는 분명히 위반은 맞잖아 지금. 자기는 아예 처음부터 법을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위반이 안 된다고 생각할 거다. 그래서 법률의 부지도 당연히 요 이론대로 간다면 법률의 착오 맞아 안 맞아요? 맞습니까? 맞죠? 여러분이 이 판단이 왜 중요하냐? 판단이 별거 있어요. 제발 좀 기초 개념 익히라고. 기초 개념은 정확하게 갖고 있으면 사건 탕탕 던지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판단 들어가라고. 기초 개념을 자꾸 무시하고 사건 보고 판단. 그거 알았습니까? 약속된 언어를 머릿속에 넣으라고. 약속된 언어를 머릿속에 넣고 그 다음에 사건 탁 터지면 들어가는가 검토하면 된다고. 이 연습 안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아시겠어요? 제발 좀 약속된 언어 좀 하라고. 자 봅시다. 분명히 법률의 부지는 내가 왜 톤 올린지 아시겠죠? 앵그리가 아닙니다. 화난 게 아니고 중요하다고 지금 이게. 중요하니까 멍청하게 멍 때리는 친구 있다고. 그래놓고 어렵다 하거든. 그래서 내가 톤을 올리는 것이야 지금. 어렵다 하거든. 왜 실력 차이 나는데 여기서는 학생들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실력 차이가 난다고 이 자리가. 그래서 지금 잘 들으라는 이야기야. 우리 학자들은 통설하면 보통 학자들 거의 개념이 정된 거야. 법률 착오 맞다. 우리가 생각해도 이거 법률의 부지는 법률의 착오의 정의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약속된 언어대로 가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암기할 게 뭐 있어요? 약속된 언어는 몇 개 없다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사례가 많은 거지. 그 언어가 잘 됐으면 판단은 쉬워야 될 거 아니냐고. 그게 맞아떨어져 논리지. 판례가 헛짓거리 한다니까 판례가 이게. 보세요. 판례는 이 말입니다. 최소한도로 법률에 착오되려면 최소한 행위자가 자기도 이런 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내 같은 경우는 예외다. 이게 법률의 착오라는 거죠. 아예 법 자체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착오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라. 무슨 말이냐?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기본 수업을 듣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9시 반부터 수업하는 건 잘 알고 있잖아. 그럼 내가 한번 공지했어요. 진도가 밀리니까 9시부터 수업을 하겠다라고 공지했어. 그런데 이 친구는 착각했어. 아, 쌤이 일이 있다고 10시부터 한다고 착각했어. 됐습니까? 기본 수업을 안 듣고 있는 친구는 9시인지 10시인지 의미가 있어 그거. 기본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그 시간을 착각했다 말로 온다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 형법 강의 안 듣는 사람 많잖아요. 교회가 무슨 관심이 있는데요? 9시인지 10시인지. 그 이야기야 지금. 아예 수업을 안 듣는 친구는 9시를 10시로 착각해도 그 말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의미가 없는데. 수업을 듣고 있는 사람이니까 의미가 있다는 것이야. 맞습니까? 따라서 법률의 부지는 아예 법 자체를 깡그리 모르는 소위 수업을 안 듣는 사람이란 얘기는. 수업을 안 듣는 사람이에요. 교회한테 착각이 무슨 의미냐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완전히 법 자체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위반된다 안 된다 그 착각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 뭐 알아야 착각을 하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착각으로 안 보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해되겠어요? 법률의 착오를 안 본다는 것이야 판례는. 얘는 보지만 안 본다고 이게. 무식한 것뿐이다 이거죠. 안 본다는 것이죠. 됐죠? 그러면 요 둘의 차이가 뭐가 있길래? 있지. 우리가 봤잖아요. 법률의 착오를 해결하는 법이 있잖아요. 법률의 착오가 해당되면 무조건 처벌합니까? 웃긴 소리. 왜 무조건 처벌하는데요? 착오의 정당률을 따지는데. 아니, 따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단어가 자유롭게 들어오려면 진짜 반복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해도 안 됩니다. 절대 한 번에 안 돼요. 여러 번 들어야 돼요. 여러 번 듣고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 체계가 잡혀야 된다고. 한 번에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이거 착오의 정당 이유 여부에 따라 처벌되는 거 맞죠? 예, 그런 거 없어요.
바로 처발라봅니다. 바로 처발라본다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지 이게. 되겠어요? 책 보세요. 책에 보시면은 183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있죠? 갑니다. 통설은 법률의 부지도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합니다. 판례는 이를 부정합니다. 맞습니까? 됐죠? 그래서 밑에 문장 갑니다. 문장 보시면 이게 16조 법정이잖아. 둘째 줄 갑니다. 끝에 갈로 치시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갈로 닫으시지. 요즘은 추세가요. 이게 판례 원문인데요. 통으로 다 내지만 요즘은 추세가 그렇게 안 갑니다. 잘라봅니다. 문장을. 당연히 단순히 법률의 부지 말하는 게 아니겠죠. 이거 싹 빼고 들어갑니다. 문장을. 그 싹 빼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뒷문장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어떻게 외울 건데요, 이게? 외울 수가 없는데. 그럼 판례가 하고 싶은 법률의 착오는 뭐냐? 바로 셋째 줄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이게 기본 베이스라. 제발 좀 똑바로 읽으세요. 여러분들은 앞문장에 놓길 바라겠지만 요즘 추세는 앞문장 빼버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앞문장이 워낙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싹 빼버리고 뒤에 거 바로 쳐버리면 이 판례가 뭐지라고 한다니까. 축을 잘 잡으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나도 안다 이 말이야. 그런 다음에 뒤에 읽었어요. 축을 잘 잡으면 뒤에는 술술술 읽힌단 말이에요. 그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축을 잘 잡는 게 억수로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됐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노트 한번 보세요. 내가 이 노트에서 중간에 법률의 착오 유행 있죠? 내가 하나 다 적어놨지 지금. 내가 미쳤다고 적어놨겠어요 이걸. 이런 걸 한 방에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잘한 친구가 공부를 잘하게 돼 있다고 무조건. 그냥 책으로 밋밋하게 보면은요 그 부분만 보고 놓쳐버립니다. 어떻게든 헷갈린다. 그래 한 방에 다 모아본 거예요 이게. 미치다고 내가 모았겠어요. 깨뚫으라고 모아놨지. 여기서 쟁점 내는 것은 법률의 부지가 쟁점이다. 한눈에 확 봐라 말이요. 그 다음에 밑에 위전착 있죠. 대립이 있다는 이야기야 이게. 그 검지착오로 보는 견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제3의 착오로 보는 견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위전착 쪽인데 됐죠? 그럼 중간은 뭐냐? 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중간은 전부 다 법률의 착오야. 왜 미치다고 했겠어요 이걸. 한눈에 크게 봐라는 이야기지. 그런 걸 잘한 친구들이 나중에 체계가 빨리 씁니다 무조건. 아시겠어요? 됐어요. 이해됐죠? 됐죠. 끝. 자 됐고 이거 다 했어요. 다 했고 나중에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런 거 188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위법성 조거사유의 전제사를 차고 있죠. 이걸 독자적으로 목차를 왜 뺐겠어요? 어마어마한 자리야 이 자리가. 형법 총칙에서 가장 힘든 자리입니다. 세모치 넣으세요. 나중에 시간 봐서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넘기세요. 확인해야 돼요 이번에는. 됐죠? 10분 쉬었다가 뒤에 기대 가능성 들어가겠습니다.